시간은 역량 면접의 이해 및 사례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가장 요즘 면접에서 핫한 이슈, 역량 면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이 뭡니까? 역량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볼까요? 자, 역량. 여러 가지 역량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기업에서는 캐파가 되냐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학술적인 어떤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하기에 좋은 이야기로 좀 바꿔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량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겠지만 면접에서의 역량이라면은 아마 직무 역량이라 할 것 같아요. 직무 역량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아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정의를 내려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일을 잘하는 능력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면접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지 그 시스템들을 저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에서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 자,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노예죠. 무슨 그게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성과를 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물어볼까요?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키는 거 잘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자꾸 수동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일을 잘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을 알고 진행하는 것과 모르고 진행하는 것은 정말로 그런 차별성이 생기겠죠. 자,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요. 모든 것이 완벽한데 근데 막상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하는 사람이 마케팅 전략, 또 포피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있는데 수학 분석도 막 너무 해박하게 잘하고 정작 실행력이 없어가지고 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고객들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삐죽거리고 인터뷰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난 정말 저런 거는 못한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거나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나 그러면은 정말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 일에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라는 부분과 그런 실질적으로 수행 능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두 가지를 분류해 갖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 갖고 별도의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직무 수행 능력, 다시 말해서 직무 역량을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는 데서 이 두 가지를 분류하라는 말씀이고요. 결국 면접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모습,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합쳐지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실한 어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전공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대학생들이 대부분이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전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전공을 살릴 겁니까? 살리지 않을 겁니까? 물론 4년 동안 열심히 배운 전공 포기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배운 전공들을 그대로 직무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 많이 보셨죠? 전공 무관이라고 하는 채용 공고 많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전공 무관에서는 그 전공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 무관 아니겠습니까? 전공 무관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뽑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금융권입니다. 특히 은행들. 그래서 보통 전공 무관으로 많이 뽑아서 이 은행들을 전공의 블랙홀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은행의 회식은 종합대학이다 이런 소리도 있고 그래요.
자,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전공을 안 보고서 무엇을 볼까라는 부분들을 판단을 한다면 금융 지식은 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본인이 은행 업무를 가정한다면은 여신이면 여신, 또 수신이면 수신, 뭐 대출이면 대출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어떤 특별한 그 자신의 직무가 있다면 그 직무를 얼마큼 알고 있는지 또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별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무엇인지를 아마 집중해서 볼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죠? 전공과 직무가 만약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면 곧 전공 지식도 직무 지식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공 지식을 추가로 꼭 확인을 해보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전공이 직무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직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한다는 그런 면접관의 시각,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런 사실 영양적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마케팅 직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이공계 직무하고 이공계 직무가 아닌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마케팅 직무입니다. 자, 일단 경험하고 능력이라고 먼저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케팅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전공이 마케팅 전공이라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경영 쪽에서 보통 마케팅을 공부하거나 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뭐 스터디를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케팅 학과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근거로 어떻게 해요? 이 경험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능력입니다. 과연 이 직무를 정말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능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는 어떤 직무가 나오면은 대학생 수준에서 판단을 했을 때 경험과 능력이라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한번 직무를 풀어나가도록, 직무 역량을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볼 거예요. 누가요? 면접관이요. 자, 그러면은 경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입니다. 자, 그럼 직접 경험은 뭘까요? 실제로 마케팅을 해봤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턴 업무를 통해서 모 기업의 마케팅 팀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고객 데이터 분석과 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까지 또 현장 직접 또 현장 마케팅까지도 진행해 봤다라고 하는 이런 직접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이 있겠죠. 너무 없다고 또 상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직접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면접관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딱 보니까 좋은 경험 했네. 잘했다. 무조건 합격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직접 경험을 들이대는 지원자가 있다면 면접관은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진짜 한 거 맞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때 마케팅 팀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그 업무를 통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해봐라. 가장 본인이 그 일하면서 힘들었던 상황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본인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만졌을 것 같은데 가장 본인에게 의미가 있었던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 현장 지원 업무를 나갔다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고객들을 만났는가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이 직접 경험에 대한 사실성을 판단하는 면접관의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 마케팅에 적합한 사람인가? 마케팅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마케팅 직무에 대한 직무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대학생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경험과 능력을 판단하는데 경험에서 직접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자, 하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물론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은 또 막상 주눅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죠. 면접장이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접 경험이 있죠.
간접 경험. 직접 현장에서 직접적인 마케팅 업무를 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특정 다른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케팅에 관한 감각이라든가 마케팅에 관한 어떤 그런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간접 경험들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신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력자였는데 간접 경험을 강조한다? 그거는 절대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직이죠. 경력이 있으니까요. 자, 간접 경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케팅에 관한 직접적인 현장 경험은 없지만 마케팅 학회를 만들어서 내가 운영해봤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에서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마케팅 기법들을 사례를 통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봤다. 자, 이거는 업무 현장에서 기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마케팅에 대한 감각과 정보와 그리고 또 마케팅에 관한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간접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도 있어요. 현장에서 뭐 프로모션하는 그런 현장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아르바이트로서 그 현장에서 물건들을 한번 이렇게 고객들한테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또 직접 경험일까요? 간접 경험일까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케팅의 본질에 맞도록 기획부터 시작해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이 아닌 그 단순하게 어떤 끝부분에 판매라는 부분에만 접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경험으로 어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이런 거를 가끔씩 면접장에서 직접 경험이라고 강조를 하는 지원자들이 있는데요. 사실 면접관들한테 조금 무시받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는 이런 직접 경험으로 들이대는 것보다는 간접 경험으로 얼마든지 말을 돌려서 이런 경험이 결국 마케팅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나만의 자산이 될 것이다. 재산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면접관이 이런 간접 경험을 포인트로 잡았을 때 어떤 질문이 이어지냐 하면은 어떻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본인이 거기서 느낀 그런 부분들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본인의 그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활용성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게 지원자의 경험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를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경험과 능력 두 가지를 본다고 그랬죠? 이번엔 능력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지원자가 마케팅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마케팅 능력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봅시다. 일단 마케팅 지식이 좀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케팅 지식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수압 분석, 또 포피,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마케팅 용어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에 관해서 지원자가 과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들을 활용해 보게 될 거고요. 노이즈 마케팅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노이즈 마케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답변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케팅을 잘하려면은 어떤 능력들이 별도로 필요할까요? 예, 일단 대화를 나눠야죠. 정보를 수집하고 또 기획을 하고 또 기존에 없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도출되는 능력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획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바탕에 깔려서 면접관이 확인을 하는 요소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지원자는 기획력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갖고 기획력이 있냐 없냐 아니면은 기획을 잘하는 능력에 대해서 잘하냐 못하냐 라는 농도를 확인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인정될수록 이 사람은 마케팅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겠죠. 혼란스러운 제 설명이 약간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된 그 그림을 보시면은 명쾌하게 이해가 되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스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러면 경험을 강조할 건지 능력을 강조할 건지.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강조한다는 것은 경험으로 과연 내가 기획력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또 창의력이라는 부분을 경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창의력에 대한 경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험은 직접적인 마케팅 경험, 이 두 가지를 잘 분리해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도식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본인의 역량, 강점을
또 전략을 잘 구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공계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큰 부분으로 보면은 대학생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경험과 능력. 경험으로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봤냐. 그래서 직접적인 개발의 업무가 있으면은 사실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이거는 직접적인 개발 경험은 기업에서의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간접 경험이라면은 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간접 경험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반면에 능력도 있죠. 예를 들어서 C 언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바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증거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기획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또 끈질기게 또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추진력, 책임성 이런 것도 또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또 검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직무 어떤 능력에 대한 기획력, 창의력, 도전정신, 책임성, 주인의식에 관한 경험들을 또 근거로 확인을 하겠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고 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접관들이 역량을 어떻게 접근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갖고 준비를 해야 될지가 아마 선명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 대세가 역량 면접입니다.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접장에 가면은 직접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 반드시 옆에 앉아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깊게 고민하시고 꼭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